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청와대 업무가 오늘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으로 다시 본격화됩니다. 네, 이번 달 초 시작됐던 대통령실 이전 작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용산실에는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변윤재 기자입니다. 활짝 열린 하얀 춘추문을 지나 대형 화물차가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책상과 집기들이 분주히 건물 안으로 옮겨집니다. 매일같이 대통령실 브리핑이 열릴 춘추관이 업무 시작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공식 언론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사 작업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주요 수석실과 비서관실은 이미 이전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훼손된 곳들을 보수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도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까지 대부분 기능에 대한 이사 작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관엔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여민관엔 비서실 등 주요 참모들의 집무실이 원상 복귀되는데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용산은 도청이나 경호 문제에 취약해 집무실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도어 스태핑, 지각 출근, 여사 집무실, 그리고 내란까지 숱한 논란과 불법의 현장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확인된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혈세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는 3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노동자 과로사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고발자가 유가족에 더 일찍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5년 전 해고된 이 외국인 임원은 쿠팡 측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폭로 내용을 깎아내리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쿠팡은 이 죽음을 과로사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몰아갔습니다. 소송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얘는 정말 가벼운 일을 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얘가 업무가 아닌 과도한 다이어트로 사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에서 해고된 외국인 전 임원은 이런 쿠팡 측 대응의 뒤에는 김범석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서는 자신에게 메신저를 보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또 이건 내일 아침 국회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화장실 등을 열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를 폭로한 전 임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이에 대해 당사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졌을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비위와 관련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장 씨의 유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릴 방법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면서 고 장 씨가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지난 4월 발생했던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2,300만 명 모두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하고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 분쟁 조정이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소송을 택할 수도 있는데 향후 쿠팡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 피해에 대해 피해 고객 1명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하고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한 겁니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킹 피해자 58명이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실질적인 보상의 형태로 조정안 내자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조정을 신청한 58명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에 대한 일괄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유심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300만 명으로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SKT 측은 신중히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안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도 1인당 현금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했지만 SKT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택하는 겁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도 피해자 구제 대신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SKT 해킹 피해자 9천여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동짓날 서울은 이제야 막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지 섣달 해는 노루 꼬리만 하다고 하죠. 지금 뜨기 시작한 해는 오후 5시 17분경이면 지겠습니다. 낮의 길이가 10시간도 채 되지 않기에 알찬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경상도 곳곳은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대관령의 수은주가 영하 13.5도, 제천 영하 10.2도, 장수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5.7도지만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 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이 영상 4도선까지 올라서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성탄절 당일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더라도 낮 동안 햇살이 잘 비추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서울과 대전, 대구가 영하 6도 안팎,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요. 내륙 지방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